우리 선조들의 일본 열도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고대사를 들여다본 결과 일본의 고대사, 다시 말해서 700년 이전까지의 일본 역사는 초기에는 가야의 역사의 연장선상이 있었고 400년대부터는 백제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일본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 열도나 워낙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일본 열도 땅에 넘어가서 초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소위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미 일본 열도에 가서 많이 거주를 했고, 이제 서서히 국가라는 형태, 소규모의 국가든 큰 국가든, 이제 큰 국가라 하면 이제 삼국 시대가 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연결되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 한반도에 살았던 선조들이 일본 열도 땅에 넘어가서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을 보면 네 군데로 집약이 되는데, 초기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쪽에서 들어가는 카라츠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큐슈 지역에 많이 거주했고, 거의 동시대에 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선박이 이제 해류가 이 큐슈 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시마네현, 지금의 시마네현 도토리현 쪽으로 이제 해류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마네현의 지금의 이즈모라는 곳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고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국가의 국민들은 이제 가야의 백성들이 거기에 주로 살았던 것으로 출토되는 유물들이나 문화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지금의 현재의 오사카, 나라에 해당되는 이 지역, 킨키지방, 좁히면 기나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야마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초기 400년 이전까지는 가야인들이 지배했던 시대고, 그리고 이후에 백제에서 정권이 들어오면서 400년대 이후부터 600년대 말까지는 백제인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일본 고대사인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이 일본 열도로 넘어온 우리 조상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넘어왔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남부 지방에서 출항한 사람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 경상남도, 지금의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다시 말해서 옛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그리고 이쪽에 대가야 이르기까지 가야인들이 집중적으로 넘어온 루트는 바로 이 지금의 대마도를 거쳐서 이 큐슈 지방으로 들어오든지, 또 해류를 타고 이 오키시마 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시마네현, 히로시마, 그리고 시마네현 쪽으로 와서 지금의 이즈모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정권을 만들고 소규모의 국가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크게 두 군데의 정권을 만드는데, 하나는 큐슈 지역에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즈모 지역에 하나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즈모가 지금의 오사카 나라에 더 가깝다 보니까 이즈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넘어오게 되는 루트는 크게 네 루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시마네 쪽에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히로시마 쪽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비스듬하게 오카야마 쪽으로, 지금의 옛날 지명으로 기비라고 하는 오카야마 쪽으로 내려오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류를 그대로 우리로 치면 동해안이죠. 일본의 서해안에 해당되는 일본해를 타고 해를 타고 더 동진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효고현 쪽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더 동진해서 그 교토 북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의 이 트루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쪽 후쿠이현에 트루가항 쪽에 와카사만이라고 하는 이쪽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밑에 이 비와호라고 하는 큰 호숫가를 타고 그 언저리에 살다가 지금의 오사카 나라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이들은 가야인들이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이유는 지금 언급했던 루트 곳곳에서 이 가야의 문화, 출토품들이 나옵니다. 토기를 비롯해서 부뚜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철제품, 청동검, 그 다음에 철검, 그리고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갑주, 말에 씌우는 갑주, 말에 씌우는 투구, 그리고 사람이 입는 요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갑주, 그리고 이제 투구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토기들, 특히 아라가야 하만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이 일본 전역에,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지방의 서쪽 지방에 대부분 출토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기비 지역에서도 나오고, 바로 바다 건너서 시코쿠 지방에서도 나오고, 또 긴키 지방은 다양하게, 특히 이 비와호 주변에서도 나오고, 이제 들어와서 오사카 나라 지역에서도 많이 출토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가야인들이 먼저 와서 살았구나 라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통해서 신화의 형태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금방 일본의 고대사는 우리 조상들의 고대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가야인들이 이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1차 집단이 이 이즈모 지역에 살았던, 그러니까 그 동해안, 그러니까 한반도로 치면 동해안 쪽, 그리고 일본으로 치면 서해안 지역에 살았던, 일본해 지역에 살았던 가야인들이 먼저 내려와서 이 오사카 나라 지방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슈에 있었던 또 다른 가야의 세력, 저는 그걸 대가야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가야의 후손, 이 이즈모 지역에 있었던 가야인들은 아라가야 또는 금관가야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 살았고, 이후에 이 같은 친족인, 형제인 이 대가의 후손들이 또 여기 내려와서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신무동정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본 역사와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가야인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오사카만에서 들여다본 이제 이 오사카와 나라의 그 조감도인데요. 보면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토 쪽에서 내려오는 이 요도가와라고 하는 제일 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나라 지방으로 연결이 되는 야마토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지도가 형성이 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곳이 특히 지금 빗살로 이렇게 표시한 오늘날의 오사카의 제일 중심 지역은 다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 물을 타고 배를 타고 더 저어서 들어가서 지금의 이 앞쪽에 보이는 산맥군이 있어요.
그걸 이코마 산맥이라 그러는데 그 이코마 산맥에서 살았다는 거죠. 산맥 지역에서 이제 산자락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가 이제 쿠사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쿠사카라는 게 결국은 해가 뜨는 곳의 밑에 쪽에 있었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히가시 오사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산자락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야인들이 이 산을 넘어서 이제 나라 분지 쪽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나라의 북쪽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서서히 남하에서 더 내려오면 지금의 이제 텐리시, 그리고 이 오미와 신사가 있는 그 산자락에까지 들어와서 살게 된 이들이 가야인들이에요. 그래서 요 이코마 산자락에 살았던 가야인들의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지명으로 남게 되는데, 바로 이 이코마 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이 이코마 산이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코마는 코마이누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코마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는 그냥 접두어예요. 이자나미 또 이소노카미 할 때 이 이는 다 접두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코마가 하는 우리가 검단산 그러잖아요. 검단산을 검을 엄으로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신령스럽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국에 계시는 학자분께서 이 엄자를 발견했다고 해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 이코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예맥 쪽의 특징은 국가 불문하고, 그러니까 고구려든 백제든 가야든 불문하고 천신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신제사. 그래서 그게 결국은 탱그리라고 하는 유럽 지역에서 넘어오는 탱그리 단군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한데, 이 코마산 자체도 이 검산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 검산, 검단산 할 때 그러니까 신령한 산,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을 넘어가면 또 야타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가야인들이 살았던 건데, 그 야타산 자체도 이 가야 땅산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가야 땅산. 가를 발음을 안 하고 가야 땅산. 그래서 가야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이와후네라고 하는 이 바위 배 신사가 있어요. 이와후네 신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바위를 타고 왔다, 이런 이제 설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차례 제가 그 포항 쪽에 있는 호미곶에 있는 그 설화가 있잖아요. 연호랑 세오녀의 설화. 연호와 세오가 바위를 타고 일본 열도에 와서 왕이 됐다, 이런 설화인데, 바로 이 이와후네 신사가 바로 그 바위 배 신사라고 하는 곳인데, 그 바위는 꼭 뭐가 같이 생겼냐면 거북같이 생겼어요. 구지봉 할 때 그 거북구자입니다. 거북이 같이 생긴 그런 바위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거는 가야인들의 터전이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많은 이 고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 이코마 산자락 북쪽에 가야인들이 살고 있다가 3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백제인들이 들어오거든요. 백제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이코마 산자락에는 이 가야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백제인들은 여기 야마토강이 있거든요. 이 야마토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 주로 지금의 후지데라, 하비키노시, 또
돈다바에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야마토 강을 넘어서 지금의 야오시까지 넘어서 이제 합쳐지면서 살았던 백제인들과 가야인들이 합쳐지면서 살다가 이제 정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서서히 국가 형태의 모습이 되면서 이 강을 넘어서 오늘날의 나라 분지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야인들이 이코마 산자락에 살다가 먼저 나라 분지 동편 산자락, 지금의 오미와 신사가 있고 그리고 이소노가미 신궁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후발 주자인 백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이코마 산을 넘어서 그 사이가 이제 계곡인데 그 이성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쪽에는 이제 금강산으로 연결되는데 지금의 165번 국도예요. 그 선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라 분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나라 분지 역시도 과거에는 나라 분지도 물이에요. 나라 분지도 절반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분지 동편 쪽을 오시사카라 그래요. 밀어내는 산 뭐 이런 뜻이에요. 언덕이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서편 쪽은 오시미라 그랬어요. 물의 이쪽 서쪽을 오시미라 그래서 이 가야인들은 오시사카 쪽에 주로 살았고, 그리고 이 오시미 쪽,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분지 서쪽에는 백제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츠라기 산이라고 하는, 원래는 가즈라키 산인데 발음이 바뀌어서 백제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즈라기로 바뀝니다. 가츠라기 산자락에 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야마토 정권이 이제 400년대 말부터는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서 500년대부터는 이제 외나라라고 하는 국가 형태가 이제 백제인들이 주도하는 일본의 초기 형태의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지는 바로 이 나라 분지 이 남쪽, 북쪽은 가야인들이 집성촌이니까 이 남쪽에 이제 백제인들이 대거 이제 모여 살면서 거기서 이제 소가시라고 하는 이제 가문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국가 형태를 호족 중심, 그러니까 왕권과 호족이 운영하는 국가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마토 정권이고, 그게 이제 500년대부터 6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660년과 663년 사이에 이제 백제가 한반도에서 멸망하면서 그 아버지의 국가, 할아버지 국가인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 열도 땅에서 이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급선회해서 이제 40대 왕이 되는 이제 반은 가야계 신라계이고 반은 백제계였던 바로 이 천무왕에 의해서 오와마 황자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700년대부터 출범하게 되는 오늘날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 다이호 율령 제도가 시행이 되는 701년부터 이제 시동이 걸리고, 외교 문서상에서도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 이전까지는 이제 백제 중심, 그 이전은 가야인 중심의 국가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 열도 땅. 그 일본 열도 땅의 중심은 바로 오사카 나라죠. 이 이제 그 중심이 되었던 거죠. 이제 천무왕이 이제 670년대 말 80년대에 이제 왕이 되면서 당나라 중심, 당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국가 체계를 쭉 만들면서 그때 가서 이제 역사서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라고 하는 니혼쇼기하고 고직기라고 하는 관주도의 역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신들의 역사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시작점을 저 멀리 기원전 660년, 그 아이러니하게도 백제가 멸망한 해인 660년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원전 660년에 시작되어서 천황가는 기원 후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잖아요. 이후에는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국가인 일본국을 만들게 되죠. 그 이전에 작성되었던 이 역사물의 중심은 굉장히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하늘의 신이 일본 열도 땅을 만들고 그 중에 일부가 내려와서 천황이 신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이제 천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고사기.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은 초기에 이 등장인물들은 대부분이 가야인들, 제1기,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1기에 해당되는 중심인물들은 히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야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중간기, 이 과도기인 이제 이 와케 다케 시대가 있어요. 한 100여 년간, 400년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안정화시키는 그 100년의 과도기이고, 그리고 500년대 들어가서야 이제 일본이라 현재 일본이라고 한 나라의 기틀이 잡혀지는 제3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언제냐면 한반도에서는 무룡왕, 그리고 일본 열도 땅에서는 그의 형제인 바로 이 기체왕이 이제 쌍두마차가 되어서 백제 왕권이지만 투 스테이트로 운영이 되는, 한반도에서는 백제라는 국가로, 일본 열도 땅에서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두 개 다 없어지는 거죠. 일본 열도 한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도 없어지고 일본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계의 왕통은 이어지지만 그 모습들은 다 지우고 새로운 국가 체계인 오늘날의 일본국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일본 고대사입니다. 자, 쿠키 영상이 오늘은 있습니다. 쿠키 영상 내용은 이게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그냥 보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도 근질근질하고 해서 봄철이 되어서 제가 일본 열도 땅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4월, 5월 뭐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미리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곳들을 전망대에서 직접 찍어보려고 합니다. 배경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찍어 놓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일본을 그냥 무슨 이 텍스트식으로 설명하고 또는 이 2차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찍고 그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놓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찍기 위해서 이 전망대만을 이제 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야 이제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대를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라오카 신사가 있는 이 히라오카가 아닌 히가시 오사카 동쪽에 있어요. 이 중요한 신사거든요. 히라오카 신사는 가야게 신을 모시는 신사거든요. 이 히라오카 신사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대에서 오사카 북쪽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 멀리는 저 세토나이카이를 바라다보고 더 멀리는 그 아와지시마도 보이고 또 전방에 큰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육갑산이에요. 한국엔 칠갑산이 있지만 일본에 육갑산이 있어요. 를 중심으로 오사카를 전체를 조망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라 지역을 찍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전망대 동편으로 가면 이제 찍을 수도 있는데 또 좋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묘진산 전망대라 그래서 이 오사카에서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야마토강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성산이 있는데 두 개 이렇게 마치 마이산처럼 높은 산 두 개가 있어요. 그다지 높진 않지만 하여간 눈에 띄는 그 지점쯤에 묘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라다보는 이 나라 분지, 북쪽으로는 지금의 나라 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아스카까지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또 건너편에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고 곧 천리시 그리고 이 사쿠라이시 오미야 신사가 있는 그쪽을 이제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마노베노 미치라 그래요. 고도인데 아주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반나절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걸으면서 일본 고대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봄에 일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촬영 다 하고 촬영지에서 아마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하든지 그래서 혹시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뭐 2시간이면 오니까 합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촬영 끝난 다음에 제가 올릴 건데 그때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일본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본 방문 계획이 있다. 나중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쫓는 오사카 나라 지방을 이제 지도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